에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야, 이런 거 몰라도 돼. 이거 안다고 뭐 우리가 삶에 달라질 게 있지? 모든 것들을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공장! 예! 후! 아, 날씨가 참 따뜻해져서 너무 좋아요. 이쯤 되면 항상 울려 퍼지는 노래 있죠? 맞습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장범준 너무 부러워요. 벚꽃 연금 부러워요. 걸어요. 행사 안 뛰어도 된대요. 언제 들어도 설레는 이 노래,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테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아랫지방에서 벚꽃 소식이 점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각 지자체들이 벚꽃 축제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지역 경제보다는 아직은 조금 더 방역에 신경을 쓴다라는 그렇죠. 느낌인 것 같은데요. 좀 북적북적한 벚꽃놀이 가는 거 말고 우리 두기들도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이 있구나, 눈으로 한번 축제를 즐겨보시는 기쁨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벚꽃거리를 걷지 못한다고 해서 네. 우리 마음속에 낭만도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올해는 저희와 함께 요즘 유행이죠. 언택트 벚꽃놀이. 랜선 벚꽃놀이 한번 가보시죠. 오, 지금 벚꽃 막 떨어져 지금. 오, CG 부탁합니다. 오, 와, 아름다워 벚꽃. 제가 꽃가루 알레르기. 네. 자, 오늘은 벚꽃 말고 제식의 꽃을 활짝 저희가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퀴즈란 무엇인가, 퀴즈란 어떻게 푸는 것인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꼬리공단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예술의 세계와 안정된 삶의 세계는 과연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평범한 삶을 버리고 화가가 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 달과 육펜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데요. 달과 육펜스는 20세기 영국 문학사에서 가장 풍자적인 소설로 분류되는 서머셋 모엄의 대표작이죠. 오늘은 달과 육펜스를 통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을 재조명해보고 달과 육펜스에 관련된 키워드로 퀴즈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네. 좀 우리 수준은 안 맞는데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맞아요. 인문학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저는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특유의 발음이 있으셨어요. 달과 육펜스, 서머셋 모 이렇게 얘기해. 그게 그래서 항상 기억나요. 아니, 그럼 달과 육펜스는 들어본 적이 있네, 상훈이는. 네. 그런 주제부터 한번 가볼까, 오늘? 오늘은 주제부터 가면 오케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소설 달과 육펜스는 런던에서 증권 중개인을 하던 40대 남자 찰스 스트릭랜드가 아내와 아이들을 떠나 파리로 향해 예술가로서의 삶을 사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 속 찰스 스트릭랜드의 실제 모델이 된 화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후기의 인상파 화가로 알려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나올 정도면 저희 그냥 지나가는 화가 이름들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형님? 그런가? 네. 고갱. 폴 고갱. 정답입니다. 와, 정말 이게 서당계 3년이면 감이 탁탁 오릅니다. 두기 여러분, 저희 입장에서 이제 딱 그냥 고갱 이렇게 했는데 그때 작가님이나 PD님의 표정을 보시면 정말 행복이 배가 되거든요. 그쵸. 팍 터지는 느낌이에요. 고갱. 맞아. 진짜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자, 그러면 뭘 가면 좋을까요? 저는 주인공의 직업 하겠습니다. 오케이, 연결 지어보자. 네. 네, 오늘 주제인 예술적인 삶이랑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이랑 양립할 수 없는가가 요즘 제일 큰 화두거든요. 그치. 지금 당장의 계획은 없지만 언젠가 결혼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스텝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요즘 좀 살이 조금 찌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냥 많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 고민이 많으면 또 많이 먹게 되지. 네, 괜히 맞아. 마음이 허하니까. 근데 그 고민은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구나 하는 것 같아. 진짜로. 직업 선택을 앞둔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소설의 주인공 스트릭랜드는 주식 중개업으로 평범한 삶을 살다가 예술가의 삶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금융업은 그에게 부유한 삶을 가져다 준 직업이지만 결코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여기서 금융과 관련 있는 은행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뱅크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적 은행은 조선은행이 맞지만 5년 뒤 문을 닫기 때문에 통상 상업은행의 효시로 꼽히는 한성은행을 은행 최초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19세기 한성은행은 우리나라 최초로 대출을 시행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대출을 받았던 상인이 담보로 맡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재밌는 재밌는 문제입니다. 19세기라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유출을 해 나가야 되겠죠. 네, 19세기면 아직 1800년대죠. 그렇지. 그 당시에 뭐가 있을까? 소 이런 건 너무 뻔하겠죠? 그러니까 나도 소 생각했는데. 소는 뭐 요즘도 받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죠? 정답 소. 아닙니다. 조선 시대잖아요. 정답 쌀은 변하니까 아닐 것 같고. 상투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답 상투. 아닙니다. 그때 대부분이 농민들이었겠지? 네. 상인. 아 상인들이니까 돼지? 아닙니다. 쥐. 말, 돼지, 소 아니고 말? 말. 아닙니다. 이게 유무부 박사 쪽인가요? 아니면 강영욱 쪽인가요? 둘 다 아닌 것 둘 다 아니에요? 개새는 아니네. 노새, 당나귀, 정답입니다. 당나귀, 비대. 한성은행의 첫 담보대출은 당나귀 대출이었는데 대구에서 올라온 상인이 당나귀 한 피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게 우리나라 은행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담보대출인 셈이라고 합니다. 당나귀. 당나귀 대출이 약간 뭐 당신만을 위한 나만의 귀한 보금자리 당나귀 그 있잖아요. 무슨 뭐 보금 뭐 돌다리 대출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의 자산도 나의 자산도 귀하잖아요. 당나귀 대출 그래서 당나귀 행복주택 이런 느낌이 좀 나네요. 웃긴다. 줄임말 엄청 많이 맞아요, 하지. 맞아요. 이게 알기 쉽게 하려고. 꼬리곰탕도 그렇고. 맞아요. 꼬리곰탕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맞아요. 예. 그래서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94회인데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마지막 유언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유언 좋습니다. 스트릭랜드는 IT 섬에 정착한 후 그곳에서 여인을 만나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하는데요.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은 자기 집 벽에 그린 벽화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은 그 벽화를 불태워달라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벽화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벽화. 산타마리아 수도원은 내부 공사를 하면서 식당의 한쪽 벽면을 장식할 그림이 필요했고 이를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후의 만찬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 작품의 제작 기간은 무려 2년 9개월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린 기간은 단 3개월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제작 기간이 이렇게 길어졌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약간 좀 그 기독교적인 지식이 있으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후의 만찬도 그렇고. 그건 상관없는 표정이군요. 12명의 제자를 어디에 앉힐지 구도 잡다가. 아닙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유다 역할 할 모델을 구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그럴싸하죠. 그러게. 다빈치가 군대를 갔다 왔나요? 2년 6개월? 2년 6개월? 그래서 2년 2개월 만에 전역하고 한 달 바짝 사회물 들인 다음에 3개월 만에 끝내버렸죠. 그런가? 뭐지? 입금이 안 됐어요. 아닙니다. 이거 동서고금 막론하고 제사상처럼 이렇게 올리는 것 같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거 올라야 된다. 이거 올라야 된다. 이렇게 싸우다가 음식 갖고 싸우다가. 너희들은 조상한테 피자를 먹이니? 맞아요. 말도 안 되게. 맞아요. 정답입니다. 진짜요? 그림 속의 메뉴를 선정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다. 이건 약간 좀 근데 좀 미화된 얘기 같다. 맞아요. 지가 귀찮아서 그냥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저거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다가 다빈치는 요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는데요. 동료화가 보티첼리와 함께 3마리 개구리 깃발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며 30년 동안 요리사로 일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와, 진짜요? 다빈치가요? 그래서 이 그림에 올라갈 음식을 고르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라고 합니다. 식당에만 힘썼던 거야. 맞아요. 그때 이게- 바짝 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생각 싶은 거죠. 되게 재밌고 네, 유익한 좋았어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골라볼까 한번? 저는 액자 소설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액자 소설. 액자식 구성 그거죠. 달과 육펜스는 나라는 화자를 통해 주인공의 삶을 기술하고 있는 대표적인 액자 소설인데요. 자신의 첫 책을 내고 사교계에 입문한 작가로 소개되고 있는 나는 스트릭랜드의 부인인 에이미의 부탁으로 프랑스로 떠난 스트릭랜드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소설은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이것은 본래 18세기 프랑스의 상류층 귀족이 모여 정치와 예술을 논하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살롱. 그렇지. 정답입니다. 예스. 살롱. 문제 끝까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래 18세기 프랑스의 상류층 귀족이 모여 정치와 예술을 논하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낯선 사람과 한 공간에 모여 취향을 공유하는 것을 이것 문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들어봤지. 네. 맞아. 근데 프랑스가 근데 이렇게 보면은 누군가 길에서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는 할 줄 알지만 영어를 일부러 안 쓴다면서요. 지네 언어에 대한, 지네 맞아요. 문화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다고. 저도 프랑스 잠깐 있어봤는데 영어로 물어보면은 영어 할 줄 아냐고는 위? 그러면 이거 여기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하고서 영어로 아니 프랑스어로 얘기해요. 아무튼 좀 그런 애환이 있었습니다. 그치. 거기서 교환 학생을 했던 네네. 거야. 와. 저는 프랑스를 정말 사랑해요. 저도요. 난 파리바게트가 제일 맛있어. 주댐은 프랑스. 마지막 문제인가요 이제? 오. 지니 훈이 가야지. 마지막 문제는 지니훈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와 훈이 가겠습니다. 문학과 소설에 쓰이는 용어들로 객관식 퀴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학의 5대 장르는 시, 소설, 희곡, 수필, 그리고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평론 2. 만화 3. 가사 하나, 둘, 셋. 나 왠지 가사 같아서 틀렸을 것 같아. 정답 1번 평론입니다. 바보같이. 일정한 룰에 맞추지 않고 시인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운율을 타고 쓰인 시를 가리키는 말은 1. 서사시 2. 서정시 3. 서울시 재밌는데? 하나, 둘, 셋. 서정시 같아. 정답 2번입니다. 네. 소설의 3대 구성 요소에는 인물, 배경, 그리고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사건 2. 주제 3. 문체 하나, 둘, 셋. 사건. 정답 1번입니다. 오케이. 기억이 난다. 막 초등학교 때 맞아요. 배웠던 거. 소설을 꾸민 이야기라고 부르는 점에서 흔히 이렇게 부르는데요. 무엇일까요? 1. 허재 2. 허참 3. 허구 아 저는 이런 게 좋아요. 라디오 너무 라디오 좋아. 예. 하나, 둘, 셋. 정답 3번입니다. 예. 마지막 문제죠. 소설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 혹은 관점을 시점이라고 하죠. 예. 작중 인물로 등장하지 않는 서술자가 3인칭으로 된 모든 등장인물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전지적 작가 시점 2. 3인칭 관찰자 시점 3. 이중 시점 하나, 둘, 셋. 정답 2번입니다. 야, 너 알면서 일부러 나 선물 주려고 동점 만든 거지? 아니에요. 진짜로? 네. 이번 상품은 달과 육펜스를 강의로 푸는 기념으로 책 달과 육펜스를 와, 저희 드리도록 무조건 하겠습니다. 사고 싶다 생각했는데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나는 안 감사한데? 책은 근데 한 권밖에 준비 안 돼 있어서 다음에 오시면 한 권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상훈이 주세요. 어차피 안 읽을 것 같아. 와 감사합니다. 와 미는사 걸로 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와, 나 봐도 돼? 네. 파머세모 달과 육펜스. 문학은 어렵지만 또 막상 파고들수록 쉬운 게 문학 같아요. 잠시 뒤에 강의를 통해서 또 이 달과 육펜스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시안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대표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퀴즈를 풀잖아요. 네. 퀴즈 저희 찬스 없이 아, 네. 진짜 15분 만에 다 풀었어요. 되게 쉽게 나왔나요? 아니요, 오늘? 아니요. 오늘 저희가 지금 굉장히 물이 올랐고 어떤 그 퀴즈 단순한 어떤 지식이 부족할지언정 네. 퀴즈 정답으로 몰아가는 능력이 지금 완전 지금 전성기입니다. 폼이 올랐습니다. 예. 이렇게 자만심에 가득 찰 때가 제일 위험한데. 맞아요. 운전도 그러니까. 괜찮아 할 때가 제일 사고 많이 맞죠. 나잖아요. 오늘 저희의 어떤 이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신감 강의를 통해서 한참 배워야 됩니다라고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뭐 기세가 예. 이 빨간 옷이 또 활활 타오르는 그런 기세거든요, 지금.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예. 오늘의 주제도 역시나 책에서 책에서 그렇죠. 했습니다. 네. 책을 얘기하기 전에 네. 제가 한 가지 두 분은 네.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덕업 일치가 돼서 네. 다행히 아, 크게 고민해 본 적은 없는데 주변에 그런 상황들 많이 보고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하고 싶은 일을 해라라고 조언은 하는데 네. 그게 되게 또 건방진 조언처럼 들릴까봐 네. 조심하게 되고 네. 개인적으로는 제 확실한 신념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때 네. 엄청난 내공이 생겨서 그게 잘하는 일이 돼서 해야만 하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오, 명언.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서 내공이 쌓이면 그 잘하는 일이 되고 그게 이제 해야만 일이 된다. 근데 보통의 일반적인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르죠.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이 별마당 도서관, 그 코엑스의 네네네. 별마당 도서관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한 적이 네네.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잘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중에는 당연히 잘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잘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분리되어 있다는 건 하고 싶은 일이 지금 내가 잘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일치되면 이렇게 걱정할 게 없잖아요. 네, 일치가 돼 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잘하는 일을 해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이걸 안 하고 내 경쟁력 없는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일단 잘하는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때 갑자기 전환하라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이런 거 하면서 조금씩 약간의 시간을 내 가지고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해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물이 올랐다라고 할 때 전환을 해도 그때 한다. 오. 예를 들어서요. 너튜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너튜브 내가 개설했는데 사람이 좀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퇴사하고 너튜브에 이러면 누구라도 말리잖아요. 맞아요. 하다가 너튜브가 너무 잘 돼서 이게 한 몇 개월 이상 내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확실히 못 하거든요. 왜냐면 너튜브도 언제 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해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고민을 할 때 가장 많이 통찰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거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에요. 오. 썸머신 모험의 달과 6펜스라는 책입니다. 썸머십 몽. 아니 역시 발음을.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네. 이 책을 항상 소개해줬던 그 장면이 떠오른대요. 이게 성문 종합명령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영어로? 아 그래?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머리 이렇게 하면서 그게 그분 제스처였거든요. 썸머십 몽은 문의 식스펜. 영어 선생님이 열심히 굉장히 해라. 열심히 해야 돼. 그렇죠. 이게 그 영문학의 굉장히 고전 중에 하나고요. 정말 현대 고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달과 6펜스인데 저는 이 책은 퇴사하기 직전에 꼭 봐라. 그리고 이걸 본 다음에 퇴사를 결정해도 결정해라라고 추천을 해요. 이 얘기가 지금 궁금하시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찰스 스트링랜드라는 화가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이 원래 실존 모델이 있어요. 고개. 아하. 그러니까 진짜 화가가 있거든요. 얘기는 뭐 간단하다면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난데 내가 평소 알고 지내던 부인이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우리 남편이 바람이 난 것 같다. 가서 설득해서 이렇게 오라고 해달라. 네. 파리에 갔다. 그래가지고 어이씨 뭐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찰스 스트링랜드 이 주인공입니다. 아하. 이 사람은 당연히 바람나서 갔겠지 하고 딱 여자 관계를 보잖아요. 그런데 네네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아니 왜 여기까지 그 와이프 아이들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무슨 그림을 원래 그렸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35살 때까지 주식 중개인
금융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거를 버리고서 나는 그림을 그린다라고 파리로 간 거예요. 남들이 들으면 미친 짓인데. 그렇죠. 완전 네. 미친 짓이죠. 그래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림을 계속 그렸고요. 근데 그냥 이 주인공도 좀 미친놈 다 있네 하고 지나갔어요. 네네. 그리고 한 5년 정도 있다가 다시 파리에 가서 그 사람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들은 그 사람 얘기인 거예요. 그 네, 뒤에. 네. 아. 근데 이제 보니까 결국 뭐 돈도 다 떨어지고 막 이렇게 흘러다니다가 타히티로 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또 거기서 실패하고 마지막에는 병에 걸려서 타히티에서 죽고 그러면서 결코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러면 여기서 주인공인 나가 1인칭 관찰자 시점인 그렇죠. 거예요? 어. 이거 좀 하셨네요. 1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인 줄 알았네, 나 네, 지금까지. 아,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네. 네. 그래서 그런 찰스 스트링랜드의 일대기를 그 관찰자가 보는 그런 시선이거든요. 근데 화가가 네. 그러면 이러는 게 없고 죽었는데 이 책이 왜 화제인 거죠? 타히티에 어린 원주민 소녀랑 같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우리 남편이 죽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가보니까 오두막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그 의사가 내 생에 이렇게 강렬한 그림은 처음이다. 그러니까 정말 역작을 오두막에 그려놓은 거예요. 오두막 벽에다가요? 네, 오두막 벽에 쫙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적 성취는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왜 보냐 하면 아니 지금도 35살이 그렇게 굉장히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맞아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전후였어요. 평균 수명이. 근데 35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80세가 평균 수명이 되잖아요. 80세 넘으니까. 네, 60 넘어간 거네요. 네. KFC 할아버지처럼 60 몇 세에 창업을 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와, 난 못할 것 같아. 맞아요. 진짜로. 진짜 못할 것 같아.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선택이.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가족까지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진짜 했는데 그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려야 해요. 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물론 실제 고갱의 삶은 약간 달라요. 네. 실제 고갱은 주식중개인처럼 금융 쪽에서 일하다가 잘린 거예요. 약간 좀 성공지향적이다 이런 건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 거기서 이제 그런 부분을 빼고 오히려 되게 굉장히 순수하게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는 이런 열정으로 여기 주인공은 묘사가 됐죠. 이것도 방송 나가면 잘못돼서 다 회사 그만두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왜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한테 읽어보라고 하냐면 네.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그때서야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튜브를 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난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나는 공항에 가서 죽을 것 같아. 정도가 돼야지 가지. 성공을 못했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죽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야 이거 해볼까? 한번 말까? 이런 상태에서 나와봤자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열정, 야 이거 아니면 난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런 열정이 내가 있는지 점검을 하고 이 정도까지 내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퇴사를 그때 고민해 보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호기심인지 네. 그리고 내 목숨과 바꿀 만큼의 강렬한 의지인지를 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네. 맞는 말이네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는데 잘하는 일도 됐는데 진짜 내 꿈은 뭔가. 달과 6펜스라는 책의 제목이잖아요. 네. 이 제목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몰라요.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네. 내용은 알겠는데 그 달과 6펜스는 뭐지? 정답. 네. 달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 예술적인 거. 네. 6펜스가 지금 현실? 맞아요. 똑똑해요, 진짜. 와, 영어 선생님이 너 좋아하겠다. 서머시 문앤 식스펜스. 그 영어 선생님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 그 덕분에 지금 한번 이렇게 빛을 발하네요. 이야, 네. 좋다. 근데 왜 6펜스냐면 네. 당시 영국의 가장 낮은 통화 단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1원인 거예요. 그래서 달과 6펜스, 이상과 현실인데 그냥 생각하기에 이상과 현실 중에 뭘 하면 좋을까 하는데 지금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이상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맞아요. 경험이 없어요. 학교를 가면 항상 공부, 국영수 이런 식으로 공부만 시키고 되게 다양한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걸 좀 잘하는구나. 이쪽에 코딩에 좀 소질이 있네? 아니면 미술에 소질이 있네? 이걸 발견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20대, 30대 때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월급 받는데 뭘 우연히 해보니까 이게 되게 잘 맞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오춘기죠. 20대 지나고 나서 오는 오춘기. 네. 아, 저는 막 연예인분들 보면 박명수 씨가 디제잉을 계속 하잖아요. 네. 남들이 뭐라고 하면 그럴 때 너무 행복하시대요. 그리고 이경규 씨도 계속 영화 감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꿈이래요. 이 나이 먹고도 꿈이라고 하고 소지섭 씨도 계속해서 팬들이 내지 말랬는데 힙합 앨범 내거든요. 근데 자기가 행복해서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런 그 취미 뭐 하고 싶은 일 네. 이런 게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근데 네. 나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 뭔가 재미를 찾지? 미술학원 다녀야 되나? 그래서 저도 처음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잘하는 일을 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놔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긴 채에서 하면은 그게 굉장히 잘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너무 이걸 어떻게든 돈을 맞아요. 벌어야 돼. 뭐 빡빡 달려들어서 하면 그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약간 뭐 지금 그런 고민에 있다라고 한다면 경제적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태진 씨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저런 거 요즘에 뭐 취미 클래스도 많고 하니까 네.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면서 요거 할 때 좀 재밌어하네 그 발견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좀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정호승 시인 시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정호승 시. 네. 마음속에 고래 하나쯤 있어야지 그게 푸른 바다에 고래 하나쯤 있어야지 네. 그게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네. 마음속에 고래 하나가 좀 남들이 뭐라 하던 내 정말 찐 행복을 위한 그게 하나쯤 있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길을 앞으로만 쭉 가야 된다. 타겟을 정해서 가야 된다 말고 뭐 뒤로 가건 옆으로 가건 위로 가건 아래로 가건 재밌게 살아볼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되게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고래 한 마리쯤 마음속에 키우고 있다. 사실은 내가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좋아하는 일을 아예 건드려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런 거 언젠가 찾을 것이다라는 희망이 굉장히 맨날 똑같은 루틴한 생활이 반복되는 이런 현대인한테 좀 살아갈 힘이 되지 않나. 달과 육펜스가 약간 그런 식의 발견을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책 아까 너 선물로 받았지? 네, 저 다음 주에 꼭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진짜 읽어봐야 될 것 같다. 나는 그냥 퀴즈만 풀 때는 아예 나 어차피 책 안 읽어 요즘에 막 이런 생각했는데 야, 읽어봐야 되겠다. 오춘기에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짱 왔다 강의 보여주신 이시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캡이었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 연락 재밌었죠? 책이 독서라는 게 또 이렇게 우리 지식을 풍부하게 해주고 또 어떤 감정적으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더 따뜻한 지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두기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